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7월 9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수익화 조건 1단계를 달성을 해서 조회수 수익은 안 나지만 그 유료 멤버십 설정과 슈퍼챗 기능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료 멤버십을 설정을 했는데요. 가격은 한 달에 1990원이에요. 왜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원래 기존에도 라이브를 하고 나면은 무편집본을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 1회 방송을 하니까 한 달에 총 4번 이제 무편집본이 제공이 되면은 한 4, 32, 1200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유튜브 멤버십을 하게 되더라도 음성만 제공되는 거랑 영상이랑 같이 가는 거랑은 좀 가격 차등화가 좀 있어야겠지만 그래도 1200원 전후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1200원 전후로 좀 측정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번이 이제 멤버십 설정하는 게 처음이라서 보니까 이게 제 맘대로 그 가격을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정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그나마 1200원이나 제일 가까운 1990원, 뭐 거의 2000원 돈이죠. 요걸로 한 달 구독비를 산정을 했고, 요거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가 종료되는 동시에 이렇게 라이브 한 거를 바로 회원분들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거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편집되지 않은 그 날것의 방송에서 제가 하는 뭐 말실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좀 아카이빙 돼서 인터넷에 그 증거가 남으면은 좀 곤란한 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좀 비교적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제공될 땐 다 쳐내거든요. 한 달에 단돈 2,000원 그리고 팟빵에서는 건당 300원이라도 이게 내고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를 좀 애정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무편집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걸로 뭐 건당 300원, 한 달에 2,000원 이거 받아가지고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안 되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제 시급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를 그만큼 애정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른자라는 거는 나이트 시네마와 도른자들의 줄임말인데 그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저희 청취자 명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익화 조건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이트 시네마 방송이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그 2주년 일자가 6월 22일, 제 생일과 동일한 6월 22일인데 그때는 뭔가 좀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못하고 지금 지난 금요일에 드디어 뭔가 행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1주년 때는 이런 행사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든 걸 좀 진행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기념 축하 캐스트를 남긴다든가 아니면 뭐 사연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게 좀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해제가 됐고 2주년씩이나 됐으니까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뭔가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겁도 없이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한 18분 정도가 와주셨어요. 강남역이랑 역삼역 그 중간에 있는 그 파티룸을 하나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왜냐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 애매하잖아요. 뭔가 모텔을 잡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사우나를 가기도 좀 그렇고. 근데 다행히 거기가 그 막 이렇게 풀취침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아닌데 좀 쪽잠 정도는 잘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돼 있더라고요. 평상도 있고. 그래서 그 파티룸에 저희 모여가지고 뭐 행사 진행도 하고 퀴즈도 하고 뭔가 상품도 막 드리고 뭐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막 이것저것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고급 위스키라든가 아니면 뭐 자잘한 뭐
그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막 준비해 오신 분들, 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풍성한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케이크는 행사에는 못 오셨는데 퀵으로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와, 진짜 이거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그 자리에서 원래 이렇게 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먹기 너무 아깝다고 그냥 그대로 좀 댁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막 가족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오빠 이 정도야? 저 양반 저거 밤마다 방구석에서 뭔가 혼자 주저주저거리더니 뭐 좀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봐요, 와이프가.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유부남 분들이 이런 취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취미 생활로 인해서 뭐 2주년 기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와이프가 뭐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보, 내가 2년 동안 이걸 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당신이야. 이런 멘트 탁 해주면요. 아이 뭐야 뭐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또 행복하게 되는 거죠. 막 당신이 이런 거 한다고 쿠사리도 안 주고 그냥 다 인정해주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사람들로 많이 만나고 좀 양질의 어떤 컨텐츠도 만들 수 있었고 다 당신 덕분이야 라고 하니까 막 와이프가 막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좀 진심이기도 하죠. 그죠? 만약에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오빠 그 시간에 뭐 나랑 좀 보내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 했으면은 이렇게 2주년까지 달려오지도 못했겠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 케이크에 요 옆면에 있는 거 요게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초롱이 님이 GIF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도트 그래픽 장인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 주문 제작하신 분이 이 케이크 제작 업소에다가 의뢰는 할 수 있다 쳐요. 의뢰는 할 수 있다 쳐. 근데 이걸 너무 잘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막 3D 프린트 같은 게 있나?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요게 그 행사 현장 단체 사진인데 요 아이언맨 마스크가 저희 카깡님이 그 집에서 택배로 보내오신 1등 상품이었어요. 퀴즈 대회 1등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와, 요게 거의 현금으로 치면은 40만 원 상당이었는데 기꺼이 흔쾌히 딱 그 투척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덕분에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근데 리모컨이나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진짜 자동으로 이렇게 앞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렇게 막 되는 거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붉은 눈의 뻐꾸기님께서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시면서 엄청 고급 위스키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좀 이렇게 술도 제조해 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 단체 티도 마쳤어요. 그래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해 주신 분들,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뭐 축하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지금 라이브에 와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식순이래. 오늘 컨텐츠 순서는 이번 주 개봉작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개봉작뿐만 아니라 OTT 공개 예정작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 뭐 짤막하게 하나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번 주 공개 예정작은 미션 임파서블 7번째 작품이죠. 데드 레코딩 파트 1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 개봉하는 작품이긴 한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하루에 2회차씩 해서 프리미엄 상영회를 또 진행을 했죠. 좀 특별할 것도 없이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범죄도시 3 때는 거의 막 만석이 될 만큼 막 프리미엄 상영회가 성행을 했고 미션 임파서블은 범죄도시 3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 자리는 한 제가 갔던 상영관은 한 3분의 2 정도가 찼던 것 같아요. 영통 MX관이라서 되게 큰 상영관이었는데도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그 뭐 프리미엄 상영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아니지만 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고편이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이제 많은 기대감을 샀고 예고편부터도 너무 재밌다. 예고편부터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리즈이기도 하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자체가 워낙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여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제 개인적인 감상은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상은 저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그렇게 막 뭐 손꼽아 기다린다든가 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보면 보는 거지. 뭐 볼 때도 그탐 크루즈 고생하는 거 알겠고 에단 헌트라는 그 캐릭터가 매력 있는 거 알겠는데 볼만한데 이 정도지. 뭐 막 드디어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했어 막 두근거려 뭐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런 헐리우드식 뭐 첩보 액션 장르가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007 시리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007 시리즈 그냥 개봉하니까 보는 거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시리즈는 아니거든요. 미션 임파서블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결이고 근데 이 데드레코닝 같은 경우는 그 로튼 토마토라든지 해외에서 이런 그 영화 관련 그 점수들 집계하는 그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고 있고 평론가들 점수도 엄청 잘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한 3분의 1은 졸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중요 액션 장면들은 다 봤어요. 그때는 뭐 사운드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막 졸다가도 뭔가 좀 그 사운드가 달라지면 이렇게 좀 이렇게 번뜩 이렇게 깨가지고 액션 씬은 보고 또 내용 진행되고 막 대화 나누고 할 때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졸고 막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 왼쪽 오른쪽이 각각 그 다 혼자 오신 아저씨였거든요. 저보다 나이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가 제 양쪽에 한 분 한 분 오셔서 앉으셨어요. 근데 제 왼쪽에 앉으신 분은 보다가 나가셨어요, 중간. 아니, 심지어 제가 이렇게 졸다가 눈 딱 떠봤는데 옆에 없는 거야. 분명히 옆에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졸다가 눈 뜨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분은 나가셨나? 그래서 설마 내가 좀 코를 골거나 졸다가 그 아저씨 어깨에 이렇게 왜 지하철에서 졸다 보면은 이렇게 스르르르 해가지고 이렇게 탁 어깨에 기대잖아요. 내가 그 아저씨 어깨에 내 머리를 기댔나? 물론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좀 졸면서 봤고 그냥 전체적인 감상평은 뭐 그 앞전 시리즈를 봤던 제 감상평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왓챠피디아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완전 극찬 일색이더라고요. 뭐 생날것의 액션이 왔다. 이런 걸 원했다. 막 이런 식의 막 극찬들이 있던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볼만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영 시간이 163분입니다. 2시간 43분 13초예요. 되게 길어요. 졸아도 끝이 아니 봐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일단 상영 시간부터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 요즘 뭐 거의 2시간 조금만 넘어가도 좀 길다는 소리가 듣는데 이건 뭐 2시간 43분이면은 제가 가는 그 영화관이 주차가 3시간까지 무료거든요. 근데 그 미리 도착한 시간부터 해서 이제 끝나고 나가는 시간까지 하니까 그 3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비를 추가로 내고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내는 주차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액션씬은 깔 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 잘 찍었고 다만 그 액션씬 사이사이에 내용 전개가 되는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첩보 스릴러의 이야기를 되게 즐기면서 따라가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액션 영화 그 자체로만 즐기러 온 분도 계실 건데 이 액션씬의 퀄리티가 너무 빵빵한데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그 스토리 전개 부분이 좀 늘어지다 보니까 그 대비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더 좀 처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전작 전에 나왔던 그 시리즈들을 좀 많이 챙기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옛날에 나왔던 그 캐릭터들을 회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인물들이 뭐 다시 또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신규 캐릭터도 있지만, 뭐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다 보니까 시리즈의 팬들은 그런 거 보면 되게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냥 뭐 개봉하니까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뭐 희열이 뭐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제가 나오는구나, 뭐 요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예고편에 나왔던 씬 중에서 요 절벽에서 요 산악 바이크를 타고 점프해서 쫙 그 내려가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이 더 화제가 됐던 이유가 요 씬 촬영을 영화 전체 촬영 중에서 가장 앞쪽에 배치해서 촬영을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톰 크루즈의 사망을 대비해서였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찍어보고 만약에 사망하면은 그 뒤는 그냥 다 접겠다 이런 각오로 요 씬을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씬이 되게 유명하고 좀 입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이거를 그냥 그 집에 모니터라든지 휴대폰으로 보는 예고편만 봤을 때는 아 그냥 고생했겠네 요 정도였는데 이거를 스크린으로 보니까 와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족구왕님도 그 유튜브에서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 자연 풍광이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 씬이 나오기 전후의 어떤 상황들이나 자연 풍경들이 끝내줍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찍혀 있는 것 같아서 비주얼적으로 이거는 극장에서 꼭 챙겨봐야 되는 그런 비주얼이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이 씬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액션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요 포스터에도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는 언급을 드릴게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영화 감상에 지장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요 포스터에 보면은 기차에서 어떤 액션이 벌어지겠구나 유추를 누구나 하실 수가 있죠. 여긴 대놓고 포스터가 있고 포스터에 기차가 나오고 여기도 기차가 있고 근데 그 달리는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은 기존에 너무 많이 쓰여왔던 작법이란 말이에요. 연출이란 말이에요.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이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 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악당들이 제일 앞칸으로 가서 그 기차 조종하시는 분들, 그 기관사들 일단 죽이고 시작하죠. 클리셰죠. 무조건 기차 액션 나오면 그 씬부터 시작을 하죠. 이것도 어김없이 그렇게 시작을 하길래 미션 임파서블 하면은 진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액션들로 유명한 시리즈인데 이거 기차 액션을 하는 거면은 이거 뭐 다른 영화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명성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시퀀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끝내줍니다. 기차에서 벌어지는 액션을 너무 박진감 넘치게 잘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런 장면이 나와서 짜릿했습니다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미션 임파서블의 이름값을 했다. 그러니까 기차 액션씬이 시작될 때는 이거 약간 그 좀 걱정이 됐지만 막상 여러 가지 액션들이 쫙 펼쳐지는데 야, 이래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차 시퀀스는 통으로 다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그 기차 액션 씬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연출들이 다 실제로 촬영된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영화를 보고 확인을 해보세요. 저거 CG야 아니야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CG가 아니라면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게 진짜 같긴 한데 CG가 아니면 이거 너무 위험한데 싶은 장면들이 막 엄청 많이 연출이 돼요. 근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CG를 쓰지 않고 실제로 그걸 그걸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예고편에서는 산악바이크 점프씬만 공개를 했잖아요. 그 산악바이크 점프씬은 그냥 그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와 진짜 풍경 너무 아름다다 이 정도인데 그 기차 액션씬은 야 저거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그 기차 액션씬은 통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뭐 그 티켓 값은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기차 액션씬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카체이싱 장면 지금 족구왕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제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모든 시퀀스들이 다 낱낱이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게 있었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카체이싱 장면을 마냥 뭐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 비장하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약간 그 개그 요소를 섞어가지고 카체이싱 장면을 찍어놨어요. 되게 좀 재밌습니다. 유쾌합니다. 그 장면. 그래서 그 카체이싱 장면도 저 역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시리즈 중에서 개그 시도를 제일 많이 하는 시리즈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역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서. 근데 막 빵 터지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허허 참. 요 정도는 나와요. 허허 허 호라? 요 정도는 나와요.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개그 시도를 짬짬이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소소하게 터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그냥 그랬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 제 취향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야 이거 요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해서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2시간 43분은 너무 긴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인물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여기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특히 인상이 깊었던 분이 요 헤일리 애트웰 요분은 이제 MCU에서 패기 카터라는 캐릭터로 더 유명하신 분이죠. 요분이랑 요 바네사 커비 요분이 이제 화이트 위도우로 미션 임파서블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제 기억에 이번 시리즈에 이제 첫 등장하는 캐릭터 같은데, 폼 클레멘티 F라는 요 배우님, 요 분도 MCU에서 멘티스라는 캐릭터로 유명하신 분이죠. 요 세 명이 특히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특히 헤일리 애트웰 배우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캡틴 아메리카에 나와가지고 MCU에 데뷔했을 때부터 굉장히 그 육감적인 몸매로 많은 남성들의 팬심을 설레게 했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눈대중인데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 MCU에 나왔을 때보다 다이어트 빡세게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MCU에 패기 카터로 나올 때는 그냥 되게 매력 있는 배우다 라고 생각을 했지, 야, 전형적인 미인상이라든가 정말 아름답다 뭐 하트 뿅뿅 요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진짜 몸 관리를 제대로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 그 얼굴 풀 클로즈 샵들이 몇 번 잡히는데, 이국적인 미녀상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예쁘게 나오십니다. 육감적인 몸매로 많은 남성 팬들을 설레게 한 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뭔가 막 노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정말 셔츠 같은 거를 좀 제대로 갖춰 입고 나오는, 아니면 막 많이 껴 입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탁 이렇게 정장 스타일로 댄디하게 이렇게 딱 차려입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입고 나오는데도 그 볼륨감이 숨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야, 이래서 배우는 배우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제 톰 크루즈랑 많은 호흡을 같이 작품상에서 맞추는데 되게 매력있게 나오니까요. 요 부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폼 클레멘티 F 배우님이 요 미션 임파서블 7편에 요번 시리즈에 처음으로 이제 나오시는데, 1인분을 굉장히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 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 후반부에 갈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본인 역량을 되게 충분히 잘했던 것 같고, 그 제가 이분을 그 MCU에 나오는 멘티스라는 캐릭터 이외에는 연기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MCU 가오갤 시리즈에 나오는 멘티스라는 그 캐릭터는 되게 순진무구하고 착하고 약간은 동심도 있고 좀 샤방샤방 뭐 되게 순진하기도 하고 이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광기 섞인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데, 그런 역할도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신 분이 이분의 어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멘티스로 나올 때는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달팽이 더듬이 같은 것도 좀 있고, 얼굴, 막 눈썹도 없애고, 뭐 렌즈 같은 거 껴서 약간 그 눈동자도 되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분장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그 MCU 시리즈에서 멘티스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한국인 어머니가 있다라는 걸 알고 봐도 약간 그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분장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연기를 하시는데, 정말 한국인의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딱 듭니다. 그래서 이분 연기하는 걸 보는데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더 글로리의 이사라 캐릭터 있잖아요. 이분이랑 자꾸 이미지가 겹치면서 이사라가 저기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도 똑같이 노란색으로 염색해가지고 약간 쇼컷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랑 되게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연기를 되게 잘 하십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여성 캐릭터들만 이렇게 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기존에 나왔던 분들은 원래도 잘했고 이번 작품에서도 잘 하셔가지고 굳이 뭐 언급을 하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느낌이라서 언급을 안 했던 거고, 요 분들이 요번 작품에서 특히 더 빛을 발하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본 시놉시스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번 시리즈의 주적은 AI입니다. AI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액션을 할 수 있는 AI가 이번에 주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AI가 주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적이기 때문에 뭔가 전작에 나왔던 다른 그 빌런들 대비 뭔가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최근 트렌드인 이 AI의 그 무서움을, 이렇게 AI가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이 AI가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신선하다라는 그런 평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은 많이 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은 흑화된 AI가 시스템을 장악을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상상들은 누구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상에 기반해서 디테일하게 막 어떤 액션들이 벌어지고 그 AI가 어떻게 그 주인공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요 미션 임파서블 이번 작품에서 좀 나오다 보니까 아, 저런 AI가 발전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야, 저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저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들이 나와서 저는 좀 신선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43분은 너무 긴 거 아니냐? 아, 뭐 흥행 성적 한번 보고 갈까요? 예. 국내만 딱 보면은 국내 흥행 1위는 고스트 프로토콜이었는데 750만 관객을 벌어들였고요. 그 다음이 폴아웃인데 650만, 그 다음이 로그네이션이 또 610만,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3가 570만. 평균 한 600만 중반대? 600만 초중반대는 되겠죠. 그죠? 야, 이렇게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서 국내에서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작품도 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제 내피셜인데 한 500만은 가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500만은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족광님이 누구보다 미션 시리즈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 취향이 아닐 뿐인 겁니다. 자연사 하기를 바라는 배우 1위가 톰 크루즈로 떴죠. 그 예고편에 공개된 그 점프샷만 해도 막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 그 기차 시퀀스를 보고 나니까 야, 진짜 이 형은 자연사 했으면 좋겠다. 초롱이님이 얼마 전에 봤던 인디아나 존스의 열차씬과 너무 비교가 됐습니다. 리얼 스턴트가 주는 짜릿함이 확실히 있어요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인디아나 존스를 아직 못 봐가지고 뭐 저는 비교를 못 하겠지만 지금 저 뉘앙스만 봐도 대충 감이 좀 오네요.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개봉작은 조떼꾸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컨셉이 되게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이 배우 아시죠? 얼굴 보면 누구나 다 아실 텐데 요 배우가 누구냐면은 그 올드보이에서 최민식 아역 역할로 그 교련복 입고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그 현실과 그 허구를 오가면서 이렇게 촬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되게 독특한 컨셉으로 촬영이 된 작품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극장에서는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나중에 OTT로 나오면 꼭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컨셉이 특이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 올드보이에 나왔던 배우라는 거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유튜버가 됐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상상도 못한 카메오들도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고편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합니다. 각종 영화제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여자아이의 성장통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되게 세심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국내외 할 것 없이 각종 영화제에서는 화제적으로 그 주목을 받았고요. 저는 이 작품이 좀 관심이 가는 이유가 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대 이것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주인공을 연기한 여배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바로 문승아 배우입니다. 이 문승아 배우가 누구냐? 여러분들 소리도 없이에서 나왔던 요 아역 배우 기억하시려나요? 맞아요. 소리도 없이에 나온 그 아역 배우입니다. 이 소리도 없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아역 배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연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배우가 성장을 해서 벌써 이런 그 좀 더 나이가 많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비밀의 언덕이라는 작품 많이들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디파티드가 재개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디악이라는 작품이 재개봉을 합니다. 여기 2007년도에 개봉했던 작품이고요. 흥행에는 실패를 했지만 평론가들한테는 극찬을 받았고 이동진 평론가도 거의 별 5개를 주면서 엄청 극찬을 했고 그리고 시네필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죠. 연쇄살인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한국 영화 중에서
살인의 추억과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더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디악도 OTT에서 왠지 서비스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왓챠나 이런 데는 없네요. 근데 구매를 해도 거의 4,950원, 대여를 하면은 1,320원. 이 정도면 뭐 그냥 볼만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극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은 티켓값보다 싸니까 이렇게 OTT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OTT 공개 예정작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7월 12일에 넷플릭스의 리바운드가 공개가 됩니다. 요게 영화가 나쁘지 않아요. 되게 그냥 볼만하게 잘 만들었고, 이제 엔딩 장면에서는 큰 감동도 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렇게까지 흥행에 실패할 작품은 아닌데라는 안타까운 성적을 가지고 극장에서 내려간 작품이죠. 근데 이제 7월 12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또 7월 15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요것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톰 행크스 주연으로 해가지고 개봉 당시에 2004년이면은 제가 고3 때네요. 그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거 고3 때 개봉한 작품이라서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은 요 더 터미널도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션이 7월 14일 날 티빙에 공개가 되는데, 요게 2000년에 제작이 됐나 뭐 그랬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올해 초에, 올해 4월이었나 그때서야 이제 정식 개봉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요 예고편만 봐도 너무 으스스스 하더라고요.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작품인데, 보기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 빨리 이거 티빙에서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사랑 이야기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작품인지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극장 개봉 예정작이랑 OTT 공개 예정작 소개들은 마쳤고요. 이거 외에도 뭐 더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작품은 이 정도다 싶어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영화 뉴스 소개는 뭐 하나만 하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룹이죠. 피프티피프티가 참여한 바비 OST가 공개가 됐는데, 심지어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으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중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는지 너무 안타깝고요. 이 바비 OST 같은 경우도 뮤직비디오 제작도 무산이 됐다라고 하죠. 물론 재능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처신도 좀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뭐 이런 피프티피프티를 보면서 좀 들고 있습니다. 공방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다음 주에 바비가 개봉을 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는 싶은데,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번 주 개봉 예정작, OTT 공개 예정작, 영화 뉴스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편집되지 않은 무편집본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 그리고 유튜브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료 멤버십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잠깐만. 잘 자요 한번 해달라고요? 잠깐만, 이거 물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잘 자요.